지구상에서 기록된 가장 빠른 풍속은 허리케인 돌풍이었습니다. 1996년 4월 10일 열대성 사이클론 올리비아는 호주의 서부 쪽의 베로우 섬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순간 풍속 408km의 4등급 허리케인의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거의 포뮬러1 경주용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였는데요. 이런 종류의 바람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보다 더 빠른 유일한 바람은 토네이도입니다. 회오리 바람 내부의 공기는 시속 48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안타깝지만 토네이도 바람을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측정기구는 절대 그런 풍속을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핥아서 바람이 부는 곳에 세우는 것도 이 상황에서는 풍속을 측정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팔을 잃거나 더 끔찍한 일이 생길 거예요. 다른 풍속도 알려드릴게요. 시속 56km 이상 평균 눈보라, 시속 80에서 105km 심한 뇌우가 이동하는 속도예요. 시속 120km 이상은 강력한 열대성 허리케인의 속도입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644km. 잠깐만요. 이렇게 빠를 수도 있다고요? 네, 하지만 그렇게 빠른 폭풍을 보려면 목성으로 가야 합니다. 대적점은 가스 거성 남반구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대한 폭풍입니다. 그 꼭대기는 주변 구름 위로 8km 이상 높이 솟아 있습니다. 폭풍은 지구보다 거의 3배나 넓어요. 2017년 나사의 주노 우주 탐사선은 대적점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거대한 폭풍은 목성 대기 속으로 322km가 넘게 내려가 있었어요. 이는 지구상의 어떤 바다보다 30에서 100배 더 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치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폭풍의 진정한 크기는 훨씬 더 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대적점은 대기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춥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온도는 상층 구름에서 영하 150도입니다.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기온은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목성에서 기록된 가장 높은 온도는 대적점 바로 위의 대기였어요. 이 대기에서의 열은 1300도에 이를 수 있는데 지구의 용암보다 더 뜨거운 온도죠. 폭풍의 극한 조건과 난류는 중력파와 음파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파동이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폭풍 자체는 윗부분보다 바닥이 더 따뜻합니다. 폭풍의 중심부에 서 있을 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폭풍의 가장자리에서는 풍속이 시속 480에서 680km에 달합니다. 그건 지구의 토네이도보다 빨라요. 자, 그럼 바람의 엄청난 힘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지구에서 몸무게가 80kg인 사람을 땅에서 들어 올리려면 시속 100km의 풍속이면 충분합니다. 시속 120km의 강풍은 큰 나무를 뿌리째 뽑고 지붕을 벗겨내고 창문을 깨고 이동식 주택을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풍속이 시속 150km에 도달하면 자동차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제 대적점에서처럼 강력한 폭풍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그런 거대한 고기압이 지구상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럴 수 없습니다. 지구는 그런 폭풍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대적점의 미스테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폭풍의 근원지가 목성이기 때문입니다. 목성은 지구보다 1000배 이상 크고 300배 이상 더 무겁습니다. 목성은 가스 거성인데요. 즉 행성의 대부분이 가스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목성의 핵 주변에는 액체 수소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목성에는 단단한 땅이 없다는 뜻인데요. 폭풍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건 바로 단단한 땅입니다. 어떠한 마찰도 없기 때문에 폭풍은 이미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목성 대기를 이루는 뜨거운 가스는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 하강, 그리고 소용돌이치기를 반복하죠. 지구에서처럼 더 차갑고 뜨거운 가스가 섞이고 서로 합쳐지면 거대한 순환폭풍이 형성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어느 순간 몇 개의 거대한 폭풍이 모여서 대적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아래로부터 차가운 가스를, 위로부터 뜨거운 가스를 끌어당기면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괴물 폭풍은 다른 작은 소용돌이를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대적점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불행히도 목성의 두꺼운 구름은 사람들이 목성의 낮은 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대적점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추측해왔습니다. 거대한 화산이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목성의 대부분이 가스입니다. 그러므로 목성 내부의 뜨거운 물질을 갈라진 틈으로 방출할 수 있는 지각이 아예 없습니다. 몇몇 이론은 왜 폭풍이 그 특이한 색깔을 띠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색깔은 희고 옅은 연어색에서부터 오렌지색과 벽돌색까지 다양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 해답이 대적점 아래 목성의 표면에 더 가까운 부분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항화 암모늄의 무색층은 우주광선이나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점의 아름다운 붉은색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이론일 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1830년대부터 대적점을 관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1665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영구적인 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폭풍은 거의 400년이나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21세기 초부터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에 가장자리에서부터 부서지기 시작했고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 사라졌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2040년이 되면 대적점은 원형이 될 거예요. 어쩌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폭풍은 점점 작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높아지고 더 강렬한 오렌지 빛깔을 띠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 때문일 수 있어요. 이 반응은 새로운 물질이 대기 아래에서 가장 높은 층으로 상승할 때 발생합니다. 대적점은 태양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풍이긴 하지만 결코 유일한 폭풍은 아닙니다. 목성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소적점이라는 고기압이 하나 더 있어요. 작다고는 하지만 대적점보다 크지 않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 크기 정도입니다. 최근 소적점 내부의 최고 풍속이 최대 644km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지구만큼 넓은 폭풍이 토성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이 폭풍은 대백점이라고 불립니다. 이 폭풍은 행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흰 구름 꼬리를 가지고 있죠. 이는 약 30년마다 토성의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 때 발생합니다. 이 폭풍은 정말로 하나의 점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 길이가 늘어나죠. 천문학자들은 대백점이 실제로 거대한 뇌우 체계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폭풍이 절정에 이르면 번개는 초당 10번 이상 번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백점의 주요 미스테리는 무엇일까요? 그건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는가입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태양에 의해 에너지를 얻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폭풍의 구름 패턴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내부 열원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해왕성의 대흑점은 고기압의 지역에서 형성되는 거대한 폭풍입니다. 지구와는 좀 달라요. 지구에서는 압력이 낮을 때 폭풍이 발생하거든요. 대흑점의 가장자리 주변에서는 풍속이 시속 2100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금까지 해왕성에서 6개의 대흑점을 관측했습니다. 이 강력한 폭풍은 해왕성 대기권 깊은 곳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폭풍이 더 깊을수록 주변의 메탄 구름은 더 밝아집니다. 토성을 강타하고 있는 또 다른 괴물 크기의 폭풍은 지구의 허리케인이나 태풍과 아주 비슷한데요. 그 폭풍은 눈과 소용돌이치는 구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허리케인과 비교해볼 때 토성의 허리케인은 거대합니다. 토성에서는 폭풍의 눈이 직경 2000km에 이릅니다. 허리케인의 가장자리에 가까운 밝은 구름은 시속 53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의 가장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모양입니다. 6개의 면을 가지고 있어서 육각형 폭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소용돌이가 있는 첫 번째 영상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의 폭풍우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토성에서 소용돌이 치는 폭풍의 눈은 지구상에서 관찰된 어떤 폭풍의 눈보다 거의 20배나 더 큽니다. 폭풍은 또한 지구 허리케인 바람보다 4배 더 빨리 움직입니다. 토성의 대기에는 수증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기괴한 육각형 폭풍이 형성되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표류하는 지구의 허리케인과는 달리 토성의 허리케인은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토성의 북극에 머물러 있습니다. 토성에서 사는 산타클로스 때문일까요?